준비했던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가도 될까? 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 전라북도 과학기술회 민감위원장,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체 위원 등 국가군영발전위원회 단체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활동을 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계기라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처음 시작은 사실 이제 여기 전북대학교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에 고민 안 하고 교수로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요것만이 내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2009년에 그때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그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사업이라고 그거를 이제 5년짜리 사업을 전국의 대학에다 이렇게 공모까지 준 건데 전북대학교에서 그걸 따와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그 단장을 맡았었는데 5년 사업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3년 사업으로 중단이 되고 2012년에 링크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잘 알고 있겠지만 링크 사업은 그래서 2012년 초창 링크 사업 1단계지 1단계 때 내가 링크 사업 단장을 했어요. 근데 그 링크 사업이 이제 주가 뭐냐면 산학협력 사업이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이제 많은 대학이 지역 산학 공동을 해가지고 지역에 기여해야 된다. 특히 산 쪽에. 그래서 그 링크 단장을 맡으면서 산학협력에 관심이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고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 그때 우연히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일 때문에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지금 내가 왜 지역발전위원이 됐는지 몰라요.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제 왜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지역발전위원을 하면서 더 이제 전국의 균형발전도 있지만 나는 이제 지역에 대한 그런 균형발전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 생활권발전협의회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 조직이거든요.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회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지역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좀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중간에 그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의 산하에 지방과학기술 진행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 협의회 내가 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지방에 관련된 일들을 계속 어떻게 맡게 됐어요. 일들을 그러면서 이제 더 애착도 생기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지금 아시는 좀 가볍게 드리자면 지금 명예교수라는 직위가 결국 퇴직 후에 맡게 되는 직위잖아요. 퇴직을 하신 걸로 알면 될까요? 퇴직. 퇴직을. 작년 8월에 퇴직했고. 그러면 퇴직을 하셨는데 향후에 지금 맡고 계신 역할을 맡으시면서 향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행동이나 계획하고 계신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큰 틀에서 할 일들은 이제 지금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조직인 전라북도의 지역혁신협의회 전국에 다 있어요. 전북 지역혁신협의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아마 새 정부 바뀌어도 지역발전, 균형발전 쪽에 그런 일들은 당분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일을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좀 많은 교수들이 보면은 연고가 있으니까 지역에 예를 들면 뭐 나 같은 순창이고 또 고창도 있고 다양히 있는 그런 그 교수들 마찬가지로 그냥 나는 이제 순창에 가깝기 때문에 순창을 잘 알기도 하고 순창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 각각 여러 교수들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좀 작은 일들 중에 혹시 내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려고 하죠. 이번에 대선에서 되게 화제였던 게 지방균형 발전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교수님이 맡고 계신 역할도 점점 교수님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났고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번에 교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상하게 된 교수님만의 통찰이 어떤 게 뭐 네.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수상이 가능하게 된 교수님만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네. 꽤 좀 큰 조직이에요. 국가과학기술심의 산하 조직인데 거기 이제 전국의 각 시도별로 대표를 한 번씩 다 모셔서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하면서 그 비교적 잘 이끌었는지 위원장 이제 끝날 때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제 그걸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관님이 아마 상을 주고 싶었나 보죠. 통찰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역할도 결국은 균형발전 차원하고 같은 뜻이 같은 지방과학기술 진흥이기 때문에 지방과학기술도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거기서 많이 했죠. 되게 겸손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교수님께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교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다. 저는 약간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싶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했던 질문이랑 약간 괴를 좀 같이 하는 질문이긴 한데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나 뭐 거점 국립대학교 그리고 지금 전주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혁신도시 사업에 맡을 수 있는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뭐 거의 비슷한 얘기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포터스 같이 이렇게 학생들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 많이 할 수 있게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교수들은 나름대로 지역 산업하고 연관되고 또 지역 생활하고 연관되는 일들을 내가 볼 때는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물론 그게 뭐 어떤 연구비라든가 그런 거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약간의 봉사 차원에서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대학에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결국 이제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정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결정이 되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총장도 요구하지만 이제 같이 나눠줄 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몫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쓸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섯 번째 이번에 하는 말씀들 여쭤보는 게 다섯 번째 질문인데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분권형 혁신 성장 체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그런 좀 약간 철학적인 문제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내가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뭐 다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좀 그 균형적이고 그런 쪽에 고민을 해보면 할 일들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전라북도에 좀 집착을 하는 게 전라북도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많이 내가 충청북도 뭐 충청도 거기 내가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근데 이쪽 이제 꽤 어디가 어려운 지역이 그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약간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나마 내가 볼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 발전에 대해 써놨던 것 중에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게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골고루 발전되는 지역을 만들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많은 정책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사실은 타이틀은 골고루 발전되는 지역인데 저 호남권만 해도 옛날에 광역경제권 이명박의 광역경제권 사업도 해봤지만 호남권만 해도 사실은 전라남도 광주하고 전북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전북이 소외를 많이 당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4+1 계획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호남에서도 골고루 발전 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못한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전라북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내가 고민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옛날에 누가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잘 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는 얘기를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좋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그 깨끗하게 해서 페어하게 가자. 그 정책이 맞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려운 지역을 일단 더 지원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페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잘 안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 전라북도 관점에서는 더 그렇고. 균형 발전 위원 서포터즈 그리고 전문위원들께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결국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 전문위원들은 이제 그쪽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 서포터즈는 내가 역할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왜 학생 서포터즈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홍보용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뭔가 역할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역할이 주어진다면 여러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의 어려운 점들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뭐 홍보 효과도 많을 것 같아. 학생들이 직접 발굴해서 지역의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은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한 움직임이긴 한데 이걸 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의 뭔가 커리어에 뭘 하나 넣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걸 하면서 스스로 저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아마 그 기획한 팀에서 노리고 기획을 했지 않나. 사실 저도 제 역할을 100%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본인의 사실 이렇게 남기는 기록 자체가 다 본인의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커리어만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준다면 그건 정책이 잘못된 거고. 그것도 있고 그 솔직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는 100% 선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같은 측면인데 100% 선의는 아니지만 이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제가 생각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 뭔지 제가 생각하는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이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제 활동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면은 그건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균형 발전의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그 학생들 몇 명이 그 공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껴서 전파할 수 있게 그 더 많은 학생들을 구매할 수 있게 그 학생들 의견 받아서 이제 건의도 하고 뭐 요구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맡겨줘야 서포터즈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